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자료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거대 공룡 넷플릭스가 매주 공식 발표하는 주간 비영억 원 글로벌 TV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작품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차트 상위 12건 안에 무려 4편의 한국 드라마가 독점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2개라는 한정된 공간을 거의 한국 작품들이 싹쓸이한 셈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4작품이 단순히 수적 우위를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장르적 다양성에서도 완벽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로맨틱 코미디를 비롯해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퓨전 판타지 사극,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공포 스릴러, 그리고 최근 선보인 K 슈퍼히어로 장르 신작 원더풀스까지 어느 한 장르도 빠짐없이 치밀하게 준비된 구성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즉, 로맨스, 판타지, 공포, 액션 히어로물 등 다양한 장르에서 대한민국 콘텐츠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매주 수많은 시리즈가 쏟아지는 가운데 12건 안에 4작품이 한국 드라마라는 것은 단순히 이번 한 주의 운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꾸준히 이어진 현상입니다. 넷플릭스 비영억 원 차트는 1년 365일 내내 적게는 3작품에서 많게는 5작품까지 한국 시리즈가 고정적으로 이름을 올리며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한 반짝 인기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콘텐츠 강국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넷플릭스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투자 최우선 국가로 지정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한국 콘텐츠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전력을 다해 한국 시장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바로 이 차트 현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미 미디어 시장에서 최고 영향력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유력 매체 이스타두지 미나스는 한국 TV 시리즈의 압도적 힘에 감탄하며 이 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형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이스타두지 미나스는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전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콘텐츠 제국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빈틈없이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로맨스에서 액션까지 한국 작품들은 이제 거대한 글로벌 현상이라고 단언하며 수백만 세계인이 열광하는 비결을 다층적 서사 구조, 매력적인 캐릭터 간 역학관계, 그리고 독창적인 시각적 미학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단일 장르나 작품이 일시적으로 흥행하는 사례와는 달리 한국은 장르 경계를 허물고 모든 장르에서 최상위 수준의 작품을 고루 배출하며 글로벌 상업적 지배력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처럼 모든 장르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은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은 무결점의 드라마 제국이라 불릴 만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한국 콘텐츠 권력에도 아직 난공불락의 마지막 방점이 찍히지 않은 단 하나의 장르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할리우드가 지난 60년간 단단히 독점해온 슈퍼히어로 장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지정학적 환경적으로 지구를 흔드는 미국은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도 언제나 지구와 우주의 평화를 독점적으로 수호하는 영웅들이 미국 출신이라는 신비로운 설정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의 슈퍼히어로 신화는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맞물려 굳건히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만하고 철옹성 같은 할리우드 히어로 장르에 한국이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천재 배우 박은빈과 얼굴 천재 차은우가 주연을 맡은 한국형 초능력을 장착한 원더풀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작품은 마블과 DC 히어로물의 절대 강자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며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기대와 흥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원더풀스에 대한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보도하며 K-드라마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2026년을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로 예견하며 명품 배우들과 천재 창작자들이 대거 복귀하는 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배우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넷플릭스 비영억 원 글로벌 톱10에 20주 이상 머무르며 흥행 신화를 쓴 박은빈 배우입니다. 그녀가 이번에는 원더풀스로 컴백하는 점에 큰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더풀스는 1999년 세기말을 배경으로
박은빈과 차은우가 주연을 맡은 초능력 코미디 장르입니다. 주인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대형 기대작은 단순한 히어로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작품의 주연 중 한 명인 차은우 씨가 최근 세금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공식 반성, 세금 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수백 명의 스태프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작품 전체에 큰 누를 끼쳤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주연 배우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작품의 성공과 완성도를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주목하는 시대인 만큼 우리 스타 배우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절대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류의 위상과 신뢰에 큰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쓴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타임지의 분석으로 돌아가보면, 매체는 최근 몇 년간 한국 TV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뛰어난 슈퍼히어로 서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주목했습니다. 원더풀스는 마블의 식상함을 깨고 한국이 만들어낸 차세대 글로벌 히트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타임지가 명확하게 마블의 대체제로 원더풀스를 낙점한 것은 한국 히어로물이 가진 잠재력과 혁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원더풀스는 공개 후 단 3일 만에 전 세계 28개국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적 같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매체 우에스트 프랑스는 이 놀라운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원더풀스가 주연 배우의 세금 문제로 공개 직전까지 극심한 비판과 불매운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완성도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안전하게 왕좌를 차지했다는 점에 경악을 표했습니다. 이 매체는 탄탄한 각본과 뛰어난 연출력, 그리고 박은빈 배우를 비롯한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가 작품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원더풀스는 현재 전 세계 넷플릭스 종합순위 4위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갔으며,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탑10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름 돋아야 할 이유는 대한민국 드라마 산업이 미국 할리우드가 60년간 독점해온 슈퍼히어로 장르 영토마저 완벽하게 정복해가고 있다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이 엄청난 성과는 미국의 초대형 비평 전문 매체들조차 미쳤다며 장문의 찬사를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영화 전문 비평지 콜라이더는 넷플릭스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시리즈 원더풀스가 전 세계 저녁 시간을 완벽하게 정복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로튼 토마토 평단에서 무려 신선도 97%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북미 평론가들 사이에서 왜 이 작품이 단체로 환호받는지 잘 보여줍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기존 할리우드 히어로물에서 반복되던 뻔하고 식상한 공식을 완전히 벗어나 한국이라는 전 세계인이 매료된 공간을 배경으로 전혀 새로운 서사를 창조해냈다는 점에 매료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원더풀스가 단순한 슈퍼히어로물이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더욱 소름 돋았던 것은 프랑스의 이트 전문 매체 게임 블로그의 보도입니다. 이 매체는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 경쟁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완벽히 제압하며 차별화를 가능케 한 1등 공신이 원더풀스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일본이 되었다는 대담한 선언을 내놓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SF, 히어로물 분야에서 일본이 장악해온 서브컬처 시장을 한국이 새로운 주도권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언은 결코 일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선도자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매체는 또한 넷플릭스 사상 최고 흥행작인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에 이어 원더풀스 같은 마스터피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K-드라마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명실상부한 주류 콘텐츠 정점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승리 공식을 원더풀스에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이어가며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미국의 세계 최고 권위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원더풀스 공식 예고편을 집중 분석하며, 역시 대한민국답게 원더풀스 속 히어로들은
기존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영웅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감탄했습니다. 작품 속 초능력을 지닌 인물들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어설프고 허점투성이이며 심지어 지구를 구하는 일에 귀찮음을 느끼는 독특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기존 영웅상에 대한 반전을 선보인다는 점이 크게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영웅상을 날카롭게 비꼬는 동시에 한국이 새로운 서사적 접근법으로 히어로 장르를 혁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유럽 포르투갈의 유령 문화 매체니트의 정밀 비평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니트는 원더풀스가 단순한 초능력 중심의 가벼운 작품이 아니라 장르 융합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게 해내는 한국의 영리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99년 세기말을 배경으로 긴장감과 90년대 추억을 동시에 자극하는 이 작품은 당시 종말론적 분위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면서도 완벽한 소품과 고증을 통해 90년대 말의 생활상을 시각적 미학으로 구현해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의 90년대 감성에 푹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비하인드를 추적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헐크 등 전 세계 히어로 캐릭터들을 창조한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의 숨결이 원더풀스의 뿌리에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할리우드 전설 스탠리가 한국의 원더풀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이 연결고리는 2018년 미국 매체 데드라인 이 스탠리 사망 직후 보도한 기사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 데드라인은 스탠리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거대한 유산과 영향력은 전 세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계속 살아 숨쉬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가 이 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원더풀스를 꼽았습니다. 즉, 한국은 스탠리가 구축한 슈퍼히어로 서사와 세계관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야기와 캐릭터로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한 콘텐츠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슈퍼히어로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힘은 단지 한류라는 유행을 넘어 진정한 콘텐츠 제국으로서 세계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장악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양한 장르에서의 독보적 성과, 끊임없는 창의적 혁신,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뛰어난 품질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명징한 증거입니다. 현재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마음과 일상을 완벽히 사로잡으며 그 영향력을 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거대한 물결에 주목하며 한국 콘텐츠 산업이 그려갈 새로운 역사를 함께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슈퍼히어로라는 개념은 단순한 상상 속 존재를 넘어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블 코믹스의 상징적 창조자 스탠리가 기획했던 독창적인 슈퍼히어로 아이디어들이 한국 제작사들에 의해 놀라운 변신과 재탄생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입니다. 바로 원더풀스가 그 대표적 사례로 마치 스탠리가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교향곡처럼 그의 아이디어를 출발점으로 삼아 한국적 특색으로 완벽하게 재구성, 재창조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더풀스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스탠리가 구상했던 비급 슈퍼히어로 집단 이야기가 한국과 중국 두 가지 실사 TV 시리즈로 동시 기획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할리우드 각색에 그치지 않고 한중 양국의 문화와 특성에 맞춘 독자적 해석과 변형을 시도한 프로젝트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원더풀스는 초창기 스탠리 컨셉을 기본 토대로 하되 대한민국 뛰어난 각본가들과 유인식 감독의 창의적 필력과 연출력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한국 오리지널 창작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즉, 초기 아이디어는 스탠리의 흔적을 남겼지만 결과물은 순도 100% 대한민국 문화와 정서를 담아낸 독창적 콘텐츠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더풀스는 2024년 크랭크인에 돌입하며 드디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대단합니다. 마블 코믹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탠리의 마지막 유작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한국인의 혼과 열정으로 완전히 재해석해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수억 명 마블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향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할리우드 원작의 한글화가 아니라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연금술이라 할 만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원더풀스가 베일을 벗자마자 유럽 문화 평론계에서 격찬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스페인 기반 글로벌 하이엔드 문화 매거진 마르틴 시드는 원더풀스에 대해 매우 기념비적인 정밀 비평을 내놓았는데, 이 매체는 원더풀스가 스탠리의 숨결을 일부 남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할리우드 틀을 완전히 벗어난 독창적 메이드인 코리아 슈퍼히어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탠리 원래 컨셉인 사회 주변부 비급 인물들이 초능력을 얻어 거대 권력에 맞서 연대한다는 기본 구조만 남기고, 모든 면에서 원더풀스는 한국 특유 서사적 깊이와 문화적 색채로 무장했습니다. 한국의 슈퍼히어로 장르는 이미 미국 모방 단계를 완전히 넘어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마블과 DC가 구축해온 슈퍼히어로 룰을 한국 작가진들이 과감히 뒤엎고 새로운 규칙을 창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식 슈퍼히어로 이야기는 주인공이 초능력을 얻으면 종종 고독한 사회 부적자로 정체화되며 너는 원래 영웅이다라는 운명론 메시지를 담곤 합니다. 반면 한국 슈퍼히어로 이야기는 초능력이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된 가장 인간적인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따뜻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미국 영웅들이 힘을 얻자마자 지구를 구하러 나선다면, 한국 영웅들은 초능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배고프고 불안정한 인간으로서 복잡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스토리텔링 방식에 그치지 않고 장르 혼합과 문화적 메시지 다양화로도 이어집니다. 한국 대표 K-히어로 명작들을 떠올리면 예컨대 힘센 여자 도봉수는 초능력을 러블리 로맨틱 코미디의 장치로 활용해 장르 경계를 허물었고, 연상호 감독 염력은 초능력을 섬인 공공투쟁과 사회적 의유 주제로 승화시켰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인기자 무빙은 초능력을 세대 간 가슴 아픈 비밀과 독재 역사적 유산으로 풀어내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원더풀스는 1999년 세계 종말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배경으로 초능력을 시대와 사회 재해석, 영화적 장치로 활용해 액션, 사회 메시지, 역사적 묵직함, 로맨스까지 완벽 융합해 독창적이고 심오한 히어로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슈퍼히어로물은 60년 확립된 할리우드 공식을 단숨에 해체하고 깊이와 서사 완성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럽 평론가들의 극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 날카로운 비평 매체 DMT는 원더풀스를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저 싱즈와 더 보이즈 같은 할리우드 대작과 비교하며 원더풀스가 퀄리티 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고 단호히 평가했습니다. DMT 평론가는 기묘한 이야기와 더 보이즈가 첫 시즌에는 인생작으로 불렸지만 후속 시즌에서 날카로움을 잃고 억지스러운 전개로 관객 신뢰를 잃어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더풀스가 신선하고 독창적 플롯과 캐릭터 묘사로 마치 죽 같은 음식만 먹다 갑자기 얼음 동동 띄운 신선한 레모네이드를 마신 기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원더풀스는 복잡하고 과도한 다층 플롯을 억지로 짜내는 대신 심플하면서 강력한 구조를 유지하며 캐릭터 결점과 내면, 독백, 생동감 넘치는 행동에 집중해 관객 몰입을 극대화합니다. 이 점은 할리우드 대규모 블록버스터들이 배워야 할 교훈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액션 연출 평가는 전설적이었습니다. 원더풀스 공간 이동 장면은 과거 푸시, 점퍼 등 미국 히어로 영화들을 잇는 정신적 후속작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으로 평단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은빈 배우 표정과 몸짓 연기는 찰리 채플린에 비견될 정도로 완벽한 연기력을 보여 수많은 연기상을 거머쥘 자격이 있다는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유럽 이탈리아 매체 코리엘디 네르드 또한 한국 슈퍼히어로가 마블과 DC 기존 작품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독창성을 갖췄다고 감탄하며, 스페인 아스 매체도 원더풀스를 통해 더 보이즈 시대를 잇는 새로운 히어로물 정수를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블과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이 점점 식상해지는 가운데 한국 K-히어로가 독보적 왕좌에 안착한 것은 문화적 대파란이자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편의 메가톤급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바로 원더풀스 이전에 한국형 초능력 히어로의 진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무빙 시즌2가 크랭크인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무빙은 디즈니 플러스 역사상 최대 흥행 신화를 쓴 작품으로 시즌1에서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사상 최다 시청 오리지널 타이틀, 크리틱스 초이스 노미네이트,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와 대종상 휩쓸기 등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드라마 킹덤의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원작자 강가가 각본에 다시 참여해 시즌1에서 구축한 세계관과 조명각의 평행 우주 세계관이 융합되어
상상 초월의 초대형 유니버스로 확장될 것이 예고돼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빙 실사화와 투자가 꾸준히 이어진 점은 한국 콘텐츠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 징표입니다. 한국이 장편 애니메이션부터 드라마, 영화, 실사 액션 장르까지 K-히어로물을 통해 전 세계 주류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5억 뷰를 기록한 K-팝과 데몬헌터스 같은 히어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 고유 정서와 문화적 특색이 강력히 어필됐으며 이제 원더풀스와 무빙 같은 실사 액션 대작들이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 드라마 제국의 문화 영토 확장 전쟁은 좀비, 스릴러, 멜로 장르를 넘어 슈퍼히어로 장르까지 섭렵하며 더욱 강력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창작자들과 제작사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도전과 성공은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앞으로도 한국형 히어로물이 세계인을 사로잡는 주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와 소식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상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